혈당이 높아서 힘드신가요? 그리고 이렇게 보기 좋고 안정적인 혈당 그래프를 목표 범위 안에서 유지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계속 시청해 주세요. 제가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던 6가지 팁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시작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톰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일형 당뇨병을 앓아왔고 이 채널에서 여러분의 당뇨 관리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혈당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요? 사실 마법 같은 공식도 없고 단기간에 해결되는 일도 아닙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집중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게다가 더 어려운 점은 여러분이 인내심을 가져야 하며 너무 무리하거나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리하게 하면 심각한 저혈당이 올 수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효과가 있었던 몇 가지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팁들은 바로 실천하실 수 있고 저도 이 팁들 덕분에 대부분의 시간 동안 혈당을 4에서 8mmol 사이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이런 작은 변화가 혈당의 큰 급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당뇨인이고 여기서 나누는 모든 내용은 의료 조언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경험일 뿐입니다. 치료에 관한 모든 결정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활동적으로 지내고 자주 운동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당을 분해하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인슐린에 민감해지길 원하고 운동은 분명히 그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종류의 운동이 가장 좋을까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걷기, 등산, 가벼운 조깅 같은 것들이 저에게 정말 잘 맞고 아니면 그냥 하루 종일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도 좋습니다. 반면에 심박수를 아주 높이는 무산소 운동, 예를 들어 빠른 전력 질주, 고강도 트레이닝이나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것들은 혈당을 낮추는데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혈당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혈당을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팁은 올바른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음식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입니다. 탄수화물이 적거나 없는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해야 하고 탄수화물을 지방이나 단백질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장기적으로 혈당을 안정적이고 낮게 유지하는데 훨씬 더 좋습니다.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훌륭하고 건강한 식품으로는 해산물, 고기, 달걀, 귀리, 콩, 고구마, 채소, 그리고 단맛이 적은 과일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보카도처럼요. 저는 아보카도를 정말 좋아해요. 요즘 제일 좋아하는 음식일지도 몰라요. 또한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더 먹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섬유질은 소화와 당 흡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을 일정하게 낮게 유지하는 데 정말 좋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보카도, 완두콩, 병아리콩, 렌틸콩, 귀리, 각종 견과류와 씨앗, 베리류, 그리고 다크 초콜릿이 있습니다. 또 다른 좋은 팁은 외식이나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보다 집에서 만든 음식을 더 많이 먹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직접 음식을 만들면 내 접시에 무엇이 올라가는지 훨씬 더 잘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스토랑에 가면 내가 먹는 음식에 실제로 무엇이 들어있는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설탕이 들어갔는지, 얼마나 많은 탄수화물이 들어갔는지 알기 어렵고 통제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레스토랑에서는 음식을 정말 맛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에는 보통 설탕이나 탄수화물, 단 것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점을 유의하세요. 그리고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집에 머무르면서 집에서 식사하는 걸 좋아한다면 이게 확실히 좋은 선택입니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양을 꼭 계산하고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마다 인슐린을 맞는 걸 잊지 마세요. 세 번째 팁은 아주 간단합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왜냐고요? 왜냐하면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이 소변을 통해 과도한 혈당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쉽다고 했잖아요. 네 번째 팁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노력하세요.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혈당을 엄청나게 올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뭔가 보여드릴게요. 이건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아주 스트레스가 심했던 회의에 대한 제 몸의 반응입니다.
여기서 극심한 혈당 상승이 보이시죠? 음식은 전혀 먹지 않았고 이 혈당 상승은 오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의 스트레스 수준을 줄일 수 있는 마법 같은 공식은 없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 수준과 인슐린 투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5번째 팁은 바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하루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만약 집에 머물면서 하루 종일 앉아있을 계획이라면 기저율을 약간 높이는 것이 좋을 수 있고 혈당이 이미 높아진 시점에서 교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하루 종일 긴 하이킹을 할 계획이라면 기저율을 줄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저혈당에 빠지지 않고 예방할 수 있어 관련 문제도 겪지 않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어렵고 매일 이렇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려면 많은 자기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약속드려요. 적극성에 대해 말하자면 빠른 팁 하나 드릴게요.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항상 미리 인슐린을 주사하세요. 파스타, 피자 혹은 설탕이 많은 음식을 먹을 계획이라면 혈당이 엄청나게 치솟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식사하기 최소 20분 전에 인슐린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피하거나 적어도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 섭취로 인한 혈당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 섭취 전에는 항상 미리 인슐린을 주사하세요. 6번째 팁은 혈당을 자주 측정하거나 CGM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개한 팁들은 저에게 효과가 있었지만 모두에게 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혈당을 더 자주 측정할수록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측정하고 또 측정하고 또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혈당을 크게 낮추는데 정말로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알아야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없다면 아마도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15분 정도 자신만의 짧은 점검 시간을 정해서 캘린더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5분 동안에는 지난 한 주 동안의 혈당 추세를 검토하는 데 집중하고 인슐린 용량에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패턴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정말로 1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얼마 안 걸리니 넷플릭스나 다른 활동 대신 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은 사실 당신의 삶에 큰 가치를 주지 않아요. 그 시간을 자신만의 짧은 점검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완벽한 혈당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혈당은 언젠가 도달할 수 있는 한 시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혈당이 영원히 완벽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완벽한 혈당은 평생 동안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야 하는 여정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 저는 여러분이 그 여정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 방식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